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광고 퍼포먼스 3팀 팀원 김용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랑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들을 보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인지하고 있는 거는 너무 차이가 큰 단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마케터 분들이나 뭐 광고주 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 뭐 브랜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서 실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가 마케팅이랑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두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브랜딩이라는 게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사회적으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와 진행하는 뭐 광고주분들 뿐만 아니라 마케터분들끼리의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기보다 저희는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브랜딩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떠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따지면 하나의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마케팅 회사이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좀 통용되는 표현들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케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마케팅이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마케팅은 영어잖아요. 마켓은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켓,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라는 건 시장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애누리를 하는 뭐 그런 과정보다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게 지속 가능한 판매 전략 경영 활동이라고 적어놨는데 결국은 한 번 팔고 땡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팔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광고도 있고 홍보도 있고 마케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꼭 이제 수습 사원들이나 신입 사원들 교육 때 꼭 하는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저희는 광고 대행사라고 표현을 더 많이 불리잖아요. 맞아요. 저 이제 광고라고 하면 마케팅의 하나의 뭐랄까 카테고리 중 하나겠지만 대체로 유료 채널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유료 광고의 맞아요. 성격이 좀 짙은 표현이고 홍보라고 한다면 홍보는 보통 저희가 어디서 쓸까요? 홍보실? 정부에도 홍보실이 있죠. 그렇죠. 네, 언론 홍보라는 표현을 좀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자의 뜻으로 따지면 비슷한 표현이지만 왜냐면 넓을 광, 넓을 홍이니까 근데 홍보는 조금 더 이제 보도성이 좀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좀 전문을 좀 전달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었다. 뭐 요즘 뭐 흑백 요리사가 이제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중에게, 그러니까 퍼블릭에게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좀 아이디어를 좀 방향성을 좀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홍보인 것 같고요. 마케팅은 뭐 이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영어와 한자이다 보니까 표현이 완전히 대치되거나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데 그래서 주로 쓰는 거 이제 마케팅은 광고와 홍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마케팅에는 유료 마케팅도 있고 발품을 팔아서 하는 뭐 무료 마케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마케팅이 더 이제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나누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종류가 많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은 건데요. 붙이면 다 돼요. 맞아요. 뭐 저희는 마케팅이 이제 워낙 큰 개념이니까. 뭐 온라인 마케팅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마케팅도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교육업체 미팅 맞아요. 했었을 때 네. 기억나시죠? 네. 교육업체라고 하면은 뭐 온라인 교육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대면하면서 강사들분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교육 어떤 방침과 선생님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재수학원이라든지 유학학원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넓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집약적으로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어떤 뭐 배너 광고들 아니면 버스 광고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겠고요. 뭐 디지털 아날로그도 비슷한 개념이죠. 뭐 디지털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전단지를 맞아요. 나눠 드리는 건 아날로그 마케팅이고, 근데 전단지의 역할을 하지만 게시되는 그 형태가 디지털이 되면 뭐 지하철 앞에 걸려 있는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전광판 마케팅은 디지털인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감성 마케팅, PPL,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실 종류가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용민 프로가 지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마케팅에 관련된 뭐 키워드나 아니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 건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범위가 크고 그 안에 이제 속하는 범주들의 영역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시기마다 아니면은 뭐 특성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첫 번째 예시로 보더라도 뭐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을 보면 당연히 온라인 매체가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체에 많은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 마케팅의 좀 트렌드도 바뀐 게 예전에는 굉장히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광고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광고가 송출이 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긴 메시지를 담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의 진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많이 담은 마케팅이 좀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사실 온라인화 되면서 저는 스토리를 전달하기에는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저희에게 주어진 소비자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키워드 아니면 강한 소구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케팅에 대한 저희가 범주들이나 아니면 이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마케팅의 활동들이 지금 우리에게 좀 주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는 또 브랜딩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제가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광고주분들이 그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브랜드가 다 처음 런칭하고 나면 우리 브랜딩을 좀 위주로 하는 활동에 뭐 예산과 인력과 리소스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바로 즉시 판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마케팅적인 활동에 투여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그런 컨설팅 요청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저는 듣고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케팅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고 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브랜딩도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걸 좀 많이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이 마케터분들에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보면 사실 저희 뭐 감성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등 너무 많은 마케팅이 있지만 이게 되게 시기마다 아니면 뭐 시즌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가 또 새롭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걸 맞춰서 마케팅에 그 주력해야 되는 활동들이 또 충분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정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케팅의 종류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에는 저는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시장 안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마케팅인 건데 이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게 계속 바뀐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핵심의 목표는 이걸 했을 때 팔릴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팔기 위한 모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그쵸.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가 뭐 제안서도 나가고 또 저희는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광고주품과 함께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도표나 그래프들을 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뭐 단계별 목표를 세우는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뭐 단계별로 5단계죠. 뭐 노출, 인지, 탐색, 뭐 전환 구매, 팬덤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를 구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노출 단계에서 이제 광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광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제 같이 가볼게요. 뭐 아니면 이제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광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중에서도 유료 채널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마케팅들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단이니까. 그렇죠. 퍼포먼스 마케팅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 뭐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워드 오브 마우스로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어떤 마케팅을 좀 활용하는 것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그 구전될 수 있는 구축점을 좀 잡아주는 거잖아요. 요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인플루언서들을 또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할 것이다라는 어떤 순서도죠.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들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뭐 광고나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경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탈되거나 혹은 이탈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문의를 남길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가설을 수립하는 어떤 마케팅 퍼널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얼마를 쓸 것이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것인데 어떤 분야에 어느 금액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결국 미디어 믹스로 짠 견적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는 계속 보게 맞아요. 되겠죠. 네. 보통 수치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결국 판매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쵸. 판매가 만약에 되지 않는 단계라면 판매가 되기 전 단계까지는 얼마의 아웃풋이 나올 것이냐를 저희가 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좀 계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브랜딩이란 것은 사실은 모호한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브랜드라고 한다면 만약에 브랜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브랜드를 만약에 정말 넓은 범위로 상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브랜드 혹은 뭐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출근길에 봤던 조그마한 빵집, 그렇죠. 뭐 철물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국 음식점, 뭐 물론 다 브랜드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이제 마케팅 혹은 이제 브랜딩의 의미에서의 브랜드는 조금은 좁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CF로 이제 스토어 샵을 넣어놨는데 저는 누군가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만약에 이제 겸직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사업으로 이제 하면서 도와주는 걸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고 뭐 부수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어딘가에서 소싱을 해와서 이거를 좀 포장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소량이지만 조금씩 이제 판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스토어들은 저는 브랜드라고 볼 수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자체적인 어떤 뭐 로고를 가진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을 한 게 아닌 제품을 판매하니까 브랜드가 아니지 않냐라고 당연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어떤 분들은 그것도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스토어도 네. 브랜드다. 근데 저는 그런 카테고리는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동일한 입장인데 우리가
브랜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주신 거는 보통은 저희는 그냥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지 이 각각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그 브랜드만이 뭐 출시할 수 있는 제품이 됐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됐던 뭐 컬러가 됐던 뭐 가치관이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그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저는 좀 브랜드다라고 제 기준에서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정립되지 않은 것들은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해서 저는 이제 하나의 그냥 사업체지 않을까. 어쨌든 그분들도 물건을 어쨌든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시장 내에서의 계속 이런 점유를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사업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브랜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브랜딩을 하는 활동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사실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어와 브랜드를 좀 많이 나누면서 스토어는 그러면 나쁜 것이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성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코디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뭔가 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핏이 좋고 아니면 핏이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잡는 포인트가 있어서 동대문에서 제품을 이제 소싱해주는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이 제품들을 픽을 해서 자기가 구성하고 판매하고 근데 만약에 그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주문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제작 상품을 파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눈, 코디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담겨져 있죠. 방향성이 다른 거지 무조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스토어인지 현재 샵인지 브랜드인지는 맞아요.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은 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좁게 얘기하면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이다. 뭐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된 이미지인 로고, 색상 구호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은 이제 그 브랜드 로고, 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구별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물점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철물점은 그 좋은 곳이다. 어떤 내가 이제 갔을 때 어떤 거 빌리는 것도 조금 무료로 빌려주시기도 하고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좀 차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아래쪽에서 브랜딩이란 을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브랜딩이란 기업 제품 서비스 또는 개인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을 차별화하고 기억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는 인지 단계인 거거든요. 그렇죠. 인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개인이 붙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이기 때문에 예전에 1년에 영화를 1000편 이상을 봤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많은데요? 뭐 1년에 1000편이지만 제가 뭐 30년 넘게 이제 매년 본 건 아니니까 뭐 그럼에도 제가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는 저의 주관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 영화를 평점에 몇 점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평론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평론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브랜딩된 어떤 평론가들을 보면 임진모 씨나 아니면 이제 저희 파이아캠 네. 이동진 네.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브랜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브랜딩이라는 것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탄생이 되고 우리는 브랜드입니다라고 해놓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브랜드 주체가 네. 우연한 곳에서 여기가 브랜딩이 되어서 이곳은 브랜드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브랜드입니다를 사람들에게 막 던지지 않더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브랜딩이라는 사실. 하지만 요즘에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그래서 스토어와 샵과는 좀 구별되는 좀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뭐 제가 모르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회사가 있나 볼까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네요. 뭐 저희는 뭐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상호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비자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좀 잘려 있다 보니까. 네. 유니레버? 뭐 아마존. 이거 뭐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맥도날드, 캐논, 유튜브, 애플, 스타벅스와 여기서 보면 나이키와 코카콜라와 스타벅스 그리고 플러스로 구글과 애플까지가 물론 이제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좋은 그렇죠. 마케팅을 만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한 30년 전에 이 업체들이 했던 그 수많은 어떤 전략들, 마케팅 활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들은 이 브랜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를 들어보자면요. 이 브랜드 로고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군가에게는 그냥 디자인의 영역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바뀌었네? 평소에는 뭐 모르고 지나다가 이거 옛날에 그냥 평면이었던 것 같은데 혹은 구글이 이 글씨체가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뭐 코카콜라는 모르겠고요. 뭐 나이키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로고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예시로 담아오진 않았습니다만 애플은 사과 로고죠. 근데 이 사과 로고는 어느 때는 완전 실버였고요, 평면에. 어느 때는 무지개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3D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 또 완전 하얀색으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 쪽에서는 JND라고 하거든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들여봐야만 알 수 있는 차이를 놓고 간다는 건데 그만큼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의 차별점을 메시지를 뭐에도 계속 담고자 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아주 사소한 차이를 두더라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브랜딩 하면은 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 맵인데 왜냐하면 브랜드가 되었다 혹은 우리는 브랜드이다 혹은 우리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말고 무슨 브랜드가 있지?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그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우리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그리고 그 수준은 무슨 기준으로 볼 것이냐를 이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제안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의 예시인데요.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체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많으냐 적느냐 이 가맹점의 인지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맵으로 그려본 거고 어느 군에도 속해 있지 않은 만약에 이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려면 가능은 하죠. 뭐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에 나온 분이 뭐 차렸다 아니면 거기 출신이더라. 뭐 정말 운이 좋게 갑자기 잘 맞아 떨어지는 터지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 완전 숨은 맛집이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여기서 이 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뭐 계획을 수립할 때 포지셔닝 맵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죠. 그 마케팅과 브랜딩의 관계. 마케팅과 브랜딩 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뭐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요. 마케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브랜딩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답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도 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같이 할 수 있는가? 가치라고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뭐 하는 그렇겠죠?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저는 80%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고요. 20%는 가능할 수도 있다. 궁금한데요? 이 80대 20 파레토 법칙이 이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도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네. 나름 계속 뭐 머릿속으로도 정리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바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같이 할 수 있냐 없냐 단순히 이거로만 보면 저는 어쨌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는 게 가깝지만 20% 정도의 가능성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뭐 예시로 봤던 정말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그 애플의 로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PC를 출시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로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겪었다고 저는 배웠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인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 애플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PC의 성능은 어떠하고 기능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용 설명서처럼 마케팅을 많이 했었다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어쨌든 정말 IT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는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실제로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를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광고를 지속하다가 그런 마케팅을 지속하다가 결국에 지금 애플은 굉장히 심플해졌잖아요. 그 로고도 그냥 딱 슬로건 하나예요. 그냥 다르게 생각해라. 그리고 애플이 주는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 이미지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애플이 그 제가 그 듣기로는 아마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네. 그 회사를 좀 같이 인수하면서 이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저희 애니메이션 그 무슨 사죠? 회사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했던 건 뭐냐면 애플에서는 우리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보자. 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냥 로고 하나, 슬로건 문구 하나 우리의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고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거 사실 어필을 전혀 안 하는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냥 로고와 문구로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 우리 이런 정체성이 있어 라는 것만을 가지고 사실 마케팅을 활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실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기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수립이 되어야지만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광고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노출시키고 인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보면 이게 딱 같은 시점에 요이땅하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브랜딩이 조금 선제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80, 20 정도. 근데 20이라고 하는 거는 20이라고 하는 거는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점점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20%는 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드가 출시하고 어느 정도 정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이용해본 고객이 저희에게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좀 양방향적으로 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잡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주면 이거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8대 2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듣다 보니까 브랜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브랜딩을 둘 다 고객들에게 우리를 이미지화 시켜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한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브랜딩을 한다는 것이 이 뭐랄까 고객들에게 지금 당장 이미지화를 시켜서 먼저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면 저는 동시에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장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만 왼쪽이
좌측에 있는 게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마케팅과 가깝고요. 또 오른쪽이 이 내부에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안쪽으로도 응축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로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뭐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화살표를 여기서 반대로 바꾸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아무튼 브랜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쪽에서 조금 더 놀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좋아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저희가 평소에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충성 고객이라고 할 그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결국 사람들을 데려오는 활동은 마케팅을 통해서 뭐 하물며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것과 동시에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오면은 뭘 준비를 해놔야 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이것도 좋아할까 저것도 좋아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혹은 싫어하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동시에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거에 아주 단순하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건뭐 헬스장이 있겠고요. 아니면 뭐 뷔페가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감자탕집을 잠깐 열었다가 문 닫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식당으로 좀 잘 되셨지만 감자탕집을 제가 지금도 떠올려 보면 요즘에는 뭐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도 없고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가족 단위로 많이 갔잖아요. 그 감자탕집을 갔을 때 좋은 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들 딸이었던 저와 누나가 뭐 거기서 먹고 좀 지루해졌을 때 많이 양이 적으니까 뭐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방이 있다든지 맞아요.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뭐 게임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노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자탕집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나가지 않고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행복감을 느끼고 여기 또 와야겠다라고 좀 내부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그쵸. 조건들을 갖춰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라 동시에 해놨다는 거죠. 물론 이걸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활동을 안 해도 저희는 한 번 경험해봤을 때 그 첫 번째 경험에서의 행복을 느낀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20대 이제 80. 80대 20인데 같이 하는 80%가 살아남는다. 좀 잔인하지만은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겠지만 이 마인드로 해야 된다. 그쵸.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결국에는 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과 브랜딩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저는 결국은 이제 브랜딩이란 것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느냐 혹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는 고유의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제품 저렴하게 팔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거 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전 두 개 정도 생각나요. 노브랜드랑 다이소. 물론 다이소는 뭐 우리나라가 시초는 아니지만 백엔샵이 이제 일본에서 있는 거를 맞아요. 일본 다이소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다이소는 한국 법인입니다. 한국 다이소는. 근데 이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브랜드 엄청 좋지는 않아요. 저렴합니다. 근데 이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맞아요. 가장 가성비 좋지 않을까로 이제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브랜드다. 맞아요. 제품이 준비가 되어야 팔 수 있잖아요. 제품을 준비하려면 이 제품을 그럼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그제서야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이미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그거 하나가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쵸.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걸 디벨롭 해나가는 게 브랜딩의 과정인 거. 맞아요. 저는 브랜딩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는 이 예시에서 약간 좀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테무라는 브랜드에서 계속 내걸고 있던 슬로건, 모든 광고에서 보였던 문구가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뭐 이런 워딩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워딩 하나로 저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모든 제품들을 살 수 있으니 보통 억만장자들이 쇼핑하는 것처럼 많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다. 이런 뭔가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광고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행을 했고, 이 모든 광고 지면에서는 이 문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갔던 거로 기억을 해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인식을 시키는 단계가 첫 번째라고 하면, 그거와 연관된 뭐 로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체성이 어느 정도 뭔가 확립이 되면 그 뒤에 저희가 진행하는 뭐 마케팅적인 거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관되게 이 브랜드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은 용이할 수 있다 보니까 브랜딩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또 반대 뭐 입장이라기보다 반대 의견들도 많이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제는 좀 유명해진 브랜드예요. 세터라는 브랜드일 텐데, 그 브랜드의 대표님께서 뭐 유튜브에 또 이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은 아예 완전 반대로 얘기했어요. 브랜딩 먼저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패션업계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떼서 파는 어떤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브랜드 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브랜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네가 일단 안 팔리면 못 한다.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브랜딩이고 뭐고, 그분은 얘기했던 건 마케팅이고 브랜딩이고 뭐고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팔아라. 팔아보고 팔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브랜딩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을 한다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매번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건 행동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고민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고민은 잠깐 하고 행동하고 잠깐 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고민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동이 뒤로 밀리는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그쵸. 쉽지 않죠. 대체로 소상공인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네. 뭐 하물며 작은 가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게는 뭐 식당이라고 하면 뭐 햄버거 가게, 뭐 요즘 솔루션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햄버거 가게인데, 그 동네에서 진짜 맛있다고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거기에 만약 진짜 맛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근처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성비로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내가 아는 맛을 가진 그 햄버거 가게도 많은데 내가 굳이 거기 수제버거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뭐 메뉴를 개발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팔고, 만약에 안 팔리고 월세는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 쿠팡도 뛰시잖아요. 맞아요. 쿠팡 뛰시고 배달하고 자기 집 아니고 다른 집을 배달해요. 제 친구가 그러거든요. 실제 이야기였군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다른 의미긴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부수익을 통해서 이제 안정성을 좀 구축하려고 가게도 잘 되는데 다른 가게 배달 같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만, 무튼 뭐 현실적으로는 브랜딩이 먼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쵸. 저는 그럴 때는 브랜딩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하시되 행동들,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품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지 좀 많이 따져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소주제인데, 마케팅과 브랜딩이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거든요. 이야기한 것에 많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브랜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마케팅을 했을 때 뭔가 폭발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들 사세요 한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브랜딩이 되어 있어. 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인 게 많죠. 그쵸. 뭐 저희 저 제네시스 알아요. 그쵸. 제네시스 좋은 차인 거 알아요. 좋은 브랜드인 거 누구나 아는 알고요. 브랜드, 그쵸. 네, 사고 싶어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현재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혹은 지금은 차를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수준이 되면 제네시스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제네시스에서 저에게 광고가 노출이 된다. 혹은 제네시스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그게 저의 뇌리에 꽂힌다. 그러면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쵸. 또 반대로 마케팅은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케팅의 어떤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마케팅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꼭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정말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너무 진정성 있게 막 하는데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은 브랜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그 제품이 제품성이 저랑 안 맞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품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마케팅을 했을 때 이 브랜드는 다시는 아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좋네 여기 진정성이 있는 게 맞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브랜드에서 내는 모든 것들이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저는 충성 고객이 된 곳이 많아요. 저는 한 번 사면 되게 주기가 길어지더라도 꼭 다음에 꼭 사거든요. 만족했을 때. 그쵸.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결국은 사게 만드니까 마케팅은. 어차피 안 사는 사람들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확장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성장 한계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브랜딩과 어떤 마케팅의 역할을 본다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인스타그래머 분의 도표를 좀 가지고 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브랜딩이 이만큼 되어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브랜딩을 만약에 더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을 때 그 브랜딩을 구축점을 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브랜딩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지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써서 사람들의 인지를 흥미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흥미를 전환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좀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볼까요? 그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도표에 좀 공감이 가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결국 브랜딩과 마케팅의 관계는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만 맞아요.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기반은 브랜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브랜딩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브랜드 고유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제품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늘 제품이 괜찮으나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와디즈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마케팅 스텝을 밟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측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느끼시긴 했지만 저희가 마케팅이랑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걸 듣고 나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좀 정리를 스스로 한 번씩 해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마케팅, 브랜딩은 이런 거였는데 또 저희가 전달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혹은 우리는 지금 뭘 당장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많아지는 라이브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보통 뭐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을 같이 이렇게 좀 아우르면서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 이제 하셨던 것처럼 우린 정말 제품성이 좋고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좋은 브랜드로서의 성장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좀 방향성이나 같이 좀 운영을 하면서 좀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도 정말 솔직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컨설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10월 25일 네. 오전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라이브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축 근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좋은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하나 팀장,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